그렇다고 그거를 뭐 안 할 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임상 포칼 파지티브 튜머스를 주면 중에 반면 중에 한 명이 사실 효과를 볼 수도 있어. 지금 결과가 나온 저희가 나중에 한 1년, 2년 뒤에는 이런 게 있었다. 처음부터 기생충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펜벤다졸의 독특한 화학 구조가 있습니다. 산소 열 몇 개, 산소 몇 개, 질소 몇 개, 산소 몇 개 이런 화학 구조를 사실을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펜벤다졸을 드시면 이 약이 막 암세포를 쫓아다니면서 암세포 죽이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화학 구조가 그냥 혈액 안을 둥둥둥둥 하고 떠다니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다가 이 화학 구조가 정확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다른 화학 구조가 나타나면 거기 가서 결합하는 게 전부 답니다. 암세포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얘가 달라붙을 수 있는 전혀 엉뚱한 정상세포나 아니면 다른 막 활성화되는 것들을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가 어떤 환자들한테서는 그냥 의미 없는 독성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매우 소수의 환자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비교 임상까지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황이세요. 약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거죠. 구충을 위한 이 기생충이나 세균의 특성과 사람의 암세포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약의 용량, 그 다음에 스케줄이라고 해서 일정이 다 다르게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짜로 암에 대한 대사가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 대사가 변화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에 환자한테 사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암 대사가 조절이 되느냐를 보는 아주 초기 단계로서 근거가 굉장히 낮은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메벤다졸이라든지 펜벤다졸을 구충제로 먹는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용량으로 이렇게 복용이라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 약제를 예를 들면 항암 효과를 보이기 위해 쓴다. 어느 농도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먹었을 때 안정성이 유지된다.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 있지 않은 거죠. 보통 일반적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상 연구를 통해서 어느 최대 내약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을 올렸을 때 항암 효과가 초기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신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 저희가 병합요법으로 항암제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요법으로 이 약제가 특성이 어떤 암종의 효과가 좋은 것 같으니까 임상 연구로 포커스해서 진행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뭐 두 약제들은 제가 뭐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약의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장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독성 항암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세포에 손상이 가고 이게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위 점막부터 시작해서 장 점막에 한 바깥에 있는 점막 세포가 한 번 이렇게 씻겨 나가요. 그러니까 살점이 씻겨 나가듯이 하니까 장이 아프면서 장염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그걸 일단 대사를 시키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약들은 이제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지세요. 일반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개구충제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독성 항암제의 아주 초기 단계 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약이 있고 이미 더 좋은 약제들, 새로운 기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여기다가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항암제가 잘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항암제를 잘 듣고 있거나 항암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항암제와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뭐 좋은 쪽으로 작용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쁜 쪽으로 작용이 나타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거나 먹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근거 자료로 이것들이 환자분한테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가 보여진다고 해서 들어가도 열에 9은 실패하는 게 이제 항암제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기초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임상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환자분들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몰모트처럼 실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아예 효과 없습니다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가서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지가 가서 붙는 게 사실 다거든요. 이 아까 봤던 그 화학 구조가 이게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전혀 몰라요. 지가 붙을 수 있는 자리는 그냥 가서 붙는 게 다인데 만약 그분들이 그런 임상을 하거나 처방을 했다면 어떤 특정 환자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써보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왜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또 아주 똑같은 상황이어만 그게 의미가 있지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사실은 저 화학 구조에 아니라 독성만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 사실 조금 효과를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봤을 땐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게 사회문제시 된다고 판단돼 어떤 이유든지 그게 뭐 잘 됐던 잘 못 됐던 간에 어떤 이유에서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도 기사가 많이 올라올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국가에서 공식력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뭐 손 씻고 마스크 끼세요. 아주 뭐 그건 왜 누가 모르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얘기하지 않는 거랑 다른 거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몸속에서 이런 당뇨약은 정말 당뇨를 떨어뜨리는 약들이고요. 항생제들은 사실 벌레들 죽이는 약이거든요.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어떤 구조에 붙어서 어떤 세포가 죽게 되고 어떤 독성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만약 뭐 20가지, 30가지라는 그런 약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줘서 환자들 스스로도 이거는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식약처와 일부 의료학회 저희 아마퀴를 포함해서 그 공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지금 근거가 없고 위험하고 꼭 의료진의 얘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공지를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모든 환자 보호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이 용량이 적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항암제를 쓰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간에 전이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그 관이나 정부나 또는 학회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얘기하고 홍보를 할 거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몇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 현재는 그 인터넷 매체나 이런 매스컴 같은 거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데 먼저 이제 많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데서 한번 얘기할 때 이 사적인 그 환경에서는 20번, 30번을 들으면 그게 조금 더 솔깃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이 저희는 못하게 하는 쪽이고 이쪽에서는 이게 하게 하는 쪽이고 그러면 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못하게 하는 쪽은 조금 더 불편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노력은 정부나 또는 기관이나 또 이 학회들에서 계속 공지하고 홍보하고 좋게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이 더 이상 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그 포기 의사로부터 포기 선언을 듣게 되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치료들이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매우 소수 환자들한테는 진짜 암이 줄어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화학 구조들이 암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일이 진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런 약도 있고 저희 가서 건강보조식품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그거 왜 저는 처방 안 해줘요? 저는 저 약이 쓰고 싶어요. 이런 환자들 되게 많아요. TV에서 한번 나오고 어떤 이제 뭐 매스컴뿐만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들었다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먼저 권을 하지 제가 권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저도 암을 치료를 같이 하려고 하는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와 의사는 한 팀이에요.
가족하고는 조금 한 단계가 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와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돼서 그 환자의 병을 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치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우리 팀 안에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 선생님들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그게 더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식구들이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그 환자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뭐 요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블루베리 주스를 어떻게 먹었다, 뭐 나는 뭐 채식을 이렇게 했다, 뭐 그 정도는 사실 그 환자분들 크게 건강에 영향 미치지는 않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는 온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구충제를 조금 드셨다고 해가지고 위험이 상당히 있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1년, 2년 뒤에는 아주 일부 환자한테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의 특징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잘 내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소 진료 시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런 데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의사가 이런 거에 나의 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약들을 개발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안 하시지 않으실까. 물론 모든 환자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뭐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